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김만배, 윤석열 검찰청장 청문회 같이 준비했다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19년 6월 윤석열이 검찰청장 후보자에 지명됐을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같이 준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7일 유튜브 기반 탐사 보도 매체인 열린공감TV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 가족과 가까운 제보자 A씨는 김만배는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며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때 김만배가 몇몇 기자들과 함께 청문회를 준비한 걸로 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김만배 씨와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라는 윤석열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앞서 윤석열은 김만배 씨의 누나가 부친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렇게 부인하면서 어느 현직 검찰 간부 상갓집에서 눈인사 한번 한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보자의 증언은 20년 법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잘 나가던 검사였던 윤석열이 호영호자 하는 사이였다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김만배는 형동생하는 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16년 말 박영수 특검이 법조 출입기자 일진 여러 명을 불러 모았다라며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에게 수사팀장은 누굴 시키는 게 좋을까라고 묻자 김만배 기자가 서결이 형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윤석열의 관계는 김 씨의 누나가 왜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 원에 매입했는지를 설명해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 A씨는 청문회할 당시 아버지 집 문제가 걸려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처분해야 할 것 같다고 검찰에 얘기했는데 그걸 김만배가 듣고 자기 누나를 시켜서 연희동 집을 구매했다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윤석열, 박영수, 최재경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김만배의 누나 김명옥 씨, 남편 장모 씨가 이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도 취재 과정에서 윤석열 측 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관계자로부터 당시 윤석열이 부친 집을 파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박영수 전 특검이 매수자와 연결해줬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 듣기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설립된 이후부터 국정농단 의혹사 특검에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두기 전까지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딸도 수년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하면서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와 인척관계에 있는 이모 씨는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대행 사업을 맡아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인 김명옥 씨는 윤석열이 검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4월 30일 윤석열의 부친인 윤기종 연세대 명예교수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김명옥 씨는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입니다. 이 주택 매입과 관련해 김명옥 씨의 아들은 지난 9월 2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정원에 있는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살고 싶다고 말해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희동 주택에는 김 씨의 조카인 장모 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의 부친은 고령을 이유로 연희동 자택을 김명옥 씨에게 판 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결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수사팀장을 추천했다는 게 김만배 씨라는데 윤석열과 김만배 씨가 어느 정도 친분인지를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던 윤석열은 또 거짓말을 했거나 저들의 특기인 선택적 기억상실에 걸린 게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어느 쪽이든 대통령의 꿈은 일장춘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임기 끝나 파면 불가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한 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각각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파면 결정인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유일하게 심판 절차 종결 의견을 냈습니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이 공직 보유를 탄핵심판 절차를 유지할 전제 조건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가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피청구인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 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에서 2015년 박근혜의 추문서를 칼럼에 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 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 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습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한편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람을 전관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한 바였지만 명백한 재판 개입 행위를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이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당신의 행위를 헌재에서도 중요한 위법 행위로 봤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딸 학생부 공표, 주광덕 불기소한 검찰, 이후 황당이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의 한영애고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를 유출한 자가 특정되지 않아 진상을 밝힐 수 없었다는 불기소 이유를 내놓아 검찰이 봐주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살펴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중지는 피의자가 소재 불명일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종결을 미루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피의자 주광덕에 대해 한영애고 학생부 유출자가 특정되지 않아 위 성명불상을 수사해야만 피의자가 성명불상의 공모, 교사, 방조 등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을 밝힐 수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해 참고인 성명불상의 인적사항이 밝혀질 때까지 각각 참고인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생부를 주광덕 전 의원에게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몰라 주광덕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4일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 모임은 주광덕 의원이 조 전 장관의 딸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학생부에 민간정보를 공표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주광덕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광덕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1일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전 장관의 딸의 한영애고 학생부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던 정성식 실천교육교사 모임 전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술을 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제공자를 찾을 수 없어 법으로 그만 학생부 공개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신묘한 논리이며
국민을 기망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광덕 전 의원은 윤석열처럼 구수 끝에 사시 합격해 검사로 근무한 검찰당 출신 전 국회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밑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전략특보와 정치공작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검찰당과 국민의힘은 깐부라는 것이고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